주식시장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호재가 발생하는 건 또 굉장히 또 주가가 그러네요. 세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했던 제 투자 아이디어는 조금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경자이언트TV 안국선 기자입니다. 자,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에서 여러 전문가분들이 인정한 IT의 신, 아신이 계십니다.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요거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솔직히 요즘 기술주 투자, 네네. IT 투자, 네. 이거보다는 그냥 은행 예금 어디가 더 높게 주나 이것만 찾고 계신 투자분들이 많은데 네네. 대표님께서 작년 투자를 되돌아보시면서 네네. 올해 좀 투자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나 좀 네네. 뭔가 바꾸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요즘에는 어떤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라는 건 다 아실 거고, 이 사이클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일어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특히나 작년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았는데,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줄 몰랐고, 왜냐면 다들 안 침공한다고, 군사 전문가들이 다 침공 못할 거라고, 이게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파월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난리가 나서,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제 공급망 불안이 이제 한 원인이 됐고, 근데 그것도 인플레이션 잡느라고 무슨 이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자이언트 스텝을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다 전 국민들이 CPI, 미국 CPI 지수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CPI 오늘 이제 밤에 맞습니다. CPI 또 오늘 밤에 발표하는데, 그거 쳐다보더라고 다 그러고 있었고, 이제 결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오게 되겠죠. 온 거죠. 경기 침체가 왔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작년에는 모든 게 불확실했고, 불확실성 의심됐고, 이건 예측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작년 초에 연준에서 점도표 몇 프로 금리 찍었던지 기억나시나요? 작년 초 말씀이시면 2022년 초인데요. 전쟁 발발 전에. 높아야 3, 4% 아니었나 싶은데요. 0.9%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연준의 점도표가 5.1%.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천재지변이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그만큼 빨리 경기가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던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경기 침체하고 경제 위기, 금융 위기를 약간 동일시 하시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분들은 IMF도 겪었고 금융 위기도 겪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뭔가 금융 위기 같은 게 온다라고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팔았다가 그때 바닥에 왕창 사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시스템 리스크는 안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금융위기 때 워낙 또 이제 금융회사들 부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어떤 금융당국에서 많이 어떤 안전장치들을 많이 해놨고, 지금은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는 재무 건전성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변수는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부동산에 이제 이런 뇌관이 있긴 한데 충분히 잘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시스템 리스크가 안 온다 그러면 경기는 하반기에 이제 돌아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전 세계 경제의 선행지표잖아요. 제일 먼저 빠졌다가 제일 먼저 오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의 탄광석 카나리아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반도체가 제일 먼저 또 반등할 거예요. 제일 먼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주들을 보시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어떤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반등할 때는 한 20, 30%까지는 같이 반등합니다. 반도체도 반등하고, 지금 그러면 투자를 줄여서 반도체가 반등한 건데 왜 장비주들이 같이 오르냐. 장비주들은 수주가 주는데 워낙 빠져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오는 거고요. 한 어느 정도 반등이 난 다음부터 이제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제 주도주로 더 세게 갈 수 있는 것들과 거기서 어느 정도 머물다가 밀리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공부를 하셔야지. 제 책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책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이번에 신간 내신 게 이제 또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인데요. 사실 반도체 섹터 자체가 작년에 코스피 대비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 상승률 지수만 보더라도 속스 지수랑 코스피를 비교해보면 10%포인트 정도 더 빠졌는데, 다른 업종 대비해서 섹터에서 반도체 섹터 많이 빠졌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굳이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반도체 섹터와 다른 2차전지나 헬스케어 아니면 필수 소비자 같은 다른 섹터 대비 장점, 상대적인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면 왜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이제 세계 경기가 이제 만약에 세계 경제가 뭔가 반등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제일 빠르고 강하게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제 보는 거고요. 물론 반도체가 좋다고 해서 다른 섹터들이 뭐 매력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인 이제 매력도로 보는 거고, 일단 2차 전지는 2년 연속 좀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예. 네. 이제 일단 2차 전지 섹터는 재작년에 워낙 세게 올랐고, 예. 작년에는 조금 쉬어가는 해였으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IRA라는 그 예. 어떤 정책 모멘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IRA 법안이 결국은 2차 전지 섹터 쪽에 불을 붙였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섹터는 오히려 죽여버렸죠. 예. 우리나라는. 네, 그런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도 더 이렇게 세게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2차 전지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2차 전지를 본다 그러면 지금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양극재 같은 소재주들보다는 약간 틈새 쪽에 있는 뭐 실리콘 뭐 음극재 쪽이나 아니면 CNT 도전재 같은 뭐 이런 약간 틈새 머티리얼 예. 쪽을 보거나, 오히려 이제 미국 내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그 얼티엄 셀즈 같은 데서 이제 본격적인 설비 투자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반도체 그 2차 전지 어떤 제조 설비 쪽, 네, 그런 쪽 전극 공정은 참 특히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던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전극 공정 쪽에 관련된 업체들, 예, 기술 있는 회사들 한번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IRA 다 좋은데 네네. 그것 때문에 현대차랑 기아 주가가 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예, 맞습니다. 작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또 괜찮은 판매고를 내고 있었는데, 네네. 이 보조금 지금 이후로는 또 그 판매 순위가 엄청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많은 투자분들도 또 주요주다 보니까 많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기차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현대차 네네. 기아에 대한 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은 어디서 언제 찾을 수 네네. 있을지 그게 고민일 겁니다. 예. 예. 네, 일단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 일단 이제 그 규제를 약간 회피하는 부분들, 상용차 쪽에서 이제 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 불편한 부분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지만, 어쨌든 규제의 어떤 그런 그 또 틈 바구니 쪽 속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거는 우리 정부가 풀어야 됩니다. 이게 외교적인, 예, 외교적인 어떤 정교함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보조금을 최대한 뭐 일반 개인들은 아니더라도 법인이 구매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 생산을 빨리 당겨야죠. 네, 2025년인데 좀 그런 것들은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이상 좀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또 당기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기존에 어떤 이제 있는 그 엔진차들, 뭐 그 아예 이제 전기차는 뭐 EGMP처럼 아예 새로 셋업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뭐 만약에 이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다 검토하고 나서 이런 공장을 좀 기존 내연기관차를 좀 개조해서 하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정부에서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 또 반도체 또 세부 업종, 또 이제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말고도 사실 네네. 대표님께서는 다양한 소재 부품 장비주에 대한 사실 인사이트도 되게 탁월하신 걸로 유명한데요. 이 책 속에 보시면 이런 그 좋은 멘트를 써주셨어요. 시작은 장비, 그리고 마지막 소재, 이렇게 네네. 반도체 투자 사이클 한번 그려주셨는데, 네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 이 비즈니스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네네. 좀 보시는지. 일단 이제 보통 지금 바닥부터 잡아야 되거든요. 예, 예. 네. 일단 보통 우리 메모리 반도체에서 보면 바닥이 거의 쌍바닥을 잡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쌍바닥이라 하면 앞바닥은 보통 공급단에서 나옵니다. 이제 공급단이라는 게 작년 가을에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뭐 키옥시아가 10월부터 웨이퍼 투입을 30% 줄이고, 예. 그리고 뭐 마이크론이 원래는 5% 감산, 네, 그리고 네. 캐펙스 투자 뭐 줄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계속해서 규모를 키웠죠. 예. 네. 지금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는 올해 캐펙스 투자를 50% 정도 네, 감축하는 걸로 나왔고, 생산량은 한 20% 정도 예. 줄이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주가는 작년 가을에 환호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참호를 끼얹은 게 삼성전자죠. 예. 네. 삼성전자가 우리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11월, 12월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 12월이 정말 참혹하게 반도체가 그게 이제 삼성전자 때문인데, 예. 다들 이제 삼성전자도 줄이면 이제 공급이 줄고 이제 재고가 소진되고 그러면 반등이 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삼성전자는 우리는 마일드한 치킨 게임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이 오히려 좀 그 주가적으로는 싸늘하게 식어버렸는데, 이번에 오히려 4분기가 어닝 쇼크가 나왔던 부분이 오히려 주가로는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시장에서 정말 안 좋게 보는 예측가 분석가들도 한 6조는 나온다. 예. 근데 6조 초반은 나온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4조 3천억 나오고. 예, 4조겠죠. 네, 그러면 거의 반도체 사업부가 거의 BEP 수준이거나 아니면 거의 적자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삼성이라는 회사가 우리는 밖에서 보면 다 뭐 이렇게 한 개의 어떤 단일 객체로 보이지만 삼성 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세력들이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뭔가 일을 벌릴 때는 기획통들한테 많이 맡깁니다. 예. 엔지니어 출신들의 기획통. 그래서 막 벌리죠. 투자를 막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가 위기가 왔다. 뭘 수습해야 된다라고 하면 재무통들이 나서요. 예. 네, 지금 그게 그동안에 우리는 인위적인 감산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획통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던 부분들이고, 예. 자, 이제는 이게 어닝 쇼크가 오니까 이제는 재무통들이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획통들이 계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프라이싱이 되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우리 재무적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요. 예. 삼성전자가 연간으로 감가상각이라는 네. 부분이 있죠. 이제 삼성전자가 연간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액수가 한 35조, 36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럼 분기에 한 9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분기에 9조는 감가상각으로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그러죠. 반도체라는 게 원가가 머티리얼 코스트로 따지면 15%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나머지 원가가 뭐냐? 한 60% 정도가 감가상각이에요. 처음에 워낙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요거를 3년, 4년 안에 떨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감가상각은 분기당 9조씩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연간 투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대부분은 반도체 쪽이죠. 그렇죠. 뭐 시스템 반도체는 10조 투자해야 돼요. 만약에 10조 이하로 투자한다 그러면 TSMC하고 뭔가 이제 비벼 볼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뭔가 투자를 축소한다 그러더라도 파운드리 쪽에 대한 카드는 거의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 투자는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투자를 만약에 축소한다 그러면 메모리 쪽에서 투자 축소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왜냐면 이게 FCF라고 해서 프리캐시플로우라고 해서 그게 적자로 돌아서면 재무통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동을 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딘가에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한 10에서 15% 정도는 캐펙스 투자를 줄일 건데, 그게 메모리 쪽일 거다라는 게 이제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이고, 그리고 이게 대체로 맞아요. 지나고 보면. 네. 그러면 굳이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무리한 치킨 게임까지 네네. 벌여가면서 메모리 네네. 반도체 지금 감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네. 사실 최근에 이제 작년 말에 화제가 됐었죠. 네네. CT증권에서도 이제 삼성 너네 결국 감산할 거다, 뭐 네네. 이런 뉘앙스의 보고서를 내는데, 네네. 그 삼성이 물론 이제 반박을 하긴 했지만, 네네.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시장에서는 아니야, 너네 그래도 메모리 감산하는 게 좋을 걸이라는 것을 보내고 있는 셈이네요. 예. 그렇죠. 네. 뭐 감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등, 3등 업체는 지금 50% 감산을 하는데, 예. 삼성은 기껏해야 10에서 15%거든요. 자, 이거 자체도 2등, 3등 업체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2등, 3등 업체들하고 지금 이제 어떤 D램 같은 경우 3사 구조잖아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제 세 개의 회사가 경쟁하는 구도인데, D램 쪽에서는 치킨 게임을 하기가 쉽잖아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뭐 이익률이 조금 한 10% 정도가 더 높긴 해도 이익 구조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뭔가 그 경쟁 업체들을 괴롭히려면 낸드 플래시거든요. 예.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는 지금 6개 업체가 난립해 있고, 그리고 이익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낸드 플래시는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드물어요. 삼성 빼고. 예. 보통 삼성이 평상시에 한 20% 정도, 25% 정도 이익을 내면 경쟁사들은 BEP나 적자를 똔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아마 4분기에 삼성전자가 낸드에서 한 마이너스 15% 정도 적자를 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은 곡소리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낸드에서 많은 돈을 까먹게 되면 앞으로 D램에서는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EUV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경쟁사들을 캐시번을 시켜버리고, 향후에 이제 뭔가 이 퀀텀 점프를 할 때 이 삼성이 뭔가 초격차를 EUV를 가지고 초격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삼성이 캐펙스 투자 규모를 줄였지만 이게 후발 업체들한테는 뭔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 줄여봤죠. 어차피 지금 삼성은 랜드를 활용해서 랜드 가지고 계속 경쟁사를 괴롭힐 수 있고요. 맞습니다. 네. 두 가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투자 입장에서는 자, 반도체 저점이라면 메모리 반도체의 반등만 놓고 보자면 하이닉스가 베타가 높으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이제
많이 튀다 보니까 수익률을 원하신다면 사실 하이닉스 쪽에 배팅하시는 게 맞는데 네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또 스마트폰이 이렇게 성숙기에 들어가면서 이런 가전에 대한 좀 수요가 뭐 이렇게 크게 반전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랜드 쪽에서 계속 이익을 까먹고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 부분이 고민될 것 같은데 만약 대표님이라면 삼성, 네네.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라면 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건가요? 일단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일단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낫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왜냐하면 일단 삼성은 지금 128조 원의 현금이 있어요. 예. 128조 원의 현금이 있고 SK 하이닉스는 순 채무가 15조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한쪽은 이자 수익이 늘어나고 한쪽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죠. 그러면 이게 그동안은 주가 같이 동조화로 움직였는데 이게 디커플링 될 수도 있겠다. 재무적인 컨디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제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요건 조금 제 기존 아이디어를 조금 이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어제 SK 하이닉스가 25조 달러, 2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정도 되는데 외화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그동안에 자금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급한 불을 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그동안에 우려하던 재무 컨디션 저거 그룹에서도 못 도와주고 지금 당장 솔리다임 쪽에서는 계속 2천억씩 월 단위로 적자가 나는데 저거 어떡하지? 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생각하지 않았는데 뭔가 블랙스완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생각하지 않았던 호재가 발생하는 거는 또 굉장히 또 주가가 그러네요. 세게 반응하기 때문에 뭐 지금 생각했던 제 투자 아이디어는 조금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디램 가격은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도 계속 내려갈 거라고 전망이 우세하고 네네. 또 재고 같은 경우도 그 비례해서 비트그로스를 감안하면 계속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의견이 아직 많으신데 네네. 뭐 올해 안에 저점이 찍는 거 맞아라는 이제 회의감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이제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일단 디램은 뭔가 바닥에 대한 가시성이 보여요. 왜냐면 일단 공급업체가 3개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일단 올해 이제 뭐 서버 쪽에서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신규 칩이 나와서 뭔가 교체 수요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스마트폰 뭔가 이제 좀 주문량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가시성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낸드는 그게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6개 업체가 난립해 있잖아요. 예. 그럼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면 키옥시아나 웨스턴 디지털 같은 업체들이 손들고 나가야 돼요. 그죠? 계속 이 정도 적자를.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라는 게 국가 기관 산업화 되다 보니까 각국 정부가 이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들이 좀비가 되니까 이게 그러면 뭔가 이게 부실을 털고 뭔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안 죽고 계속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얘들한테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줘서 얘들이 뭔가 공격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예. 근데 죽지 않을 만큼은 계속 이게 돈을 태워주니까 계속 이제 좀비화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어떻게 낸드 플래시의 뭐 당면한 과제고 이게 그래서 SK 하이닉스한테 좀 더 뼈아픈 거죠. 솔리다임을 따는 부분이. 그리고 이제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게 팹이 또 중국 대련이라는 데 있고 네. 가뜩이나 디램의 43%가 우시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는 EUV 장비가 못 들어가면 앞으로 첨단 팹으로 뭔가 업그레이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컨디션 자체는 뭐 재무적인 컨디션도 안 좋고 향후 지금 어떤 기술적인 로드맵으로 봤을 때도 SK 하이닉스가 좀 안 좋긴 한데 일단 우리가 안 좋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프라이싱이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외화채 발행이라는 호재가 더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 주가한테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조금 더 시기를 길게 놓고 보면 삼성한테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네. 예. 하이닉스가 뭔가 좀 남은 반전의 키가 있다고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용인으로 이제 좀 사이트를 옮기면서 거기에 대해 뭔가 신규 EUV 발주가 들어간다든지 선단 공정을 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미국으로 가서 뭐 추가적인 뭔가 삼성처럼 오스틴에 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처럼 하이닉스 비슷한 경로를 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는 있겠는데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는 얘기죠. 예. 만약에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에 가장 좀 환호할 만한 뭔가 호재가 기대된다 그러면 지금 1년 유예 받았잖아요. 그걸로 1년 더 유예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중국 팹에 대한 리스크가 저거는 뭔가 관리될 수 있는 리스크다라는 게 생기면 또 주가는 그 희망적인 부분을 또 프라이싱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1년 뒤에 이게 스탑이 돼버리면 1년 유예 받았는데 그 뒤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걱정인 거죠. 그렇군요.